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이번 주는 조금 빨리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끼리분들 또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수목금 아니 목금이 바로바로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같이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만들어가는 상승장, 불안한 페드의 발언, 카스, 테라보다 잘 팔리는 맥주, 마지막으로 5월 말 코스피 예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를 위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자, 오늘 장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시면은 시간이 러닝타임이 20분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맞죠? 혹시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용으로 들어가자면은 코스피는 0.5%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0.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은 괜찮았다, 어제에 이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화만 하더라도 공매도 때문에 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려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조금은 미약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의 등락 종목을 보시면 상승 624, 하락 230, 869, 433 이 정도로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많은 걸 보니까 또 오늘 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자면 개인은 1500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2200억 매도, 기관이 4000억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누가 뭐래도 금융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무려 350억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보다 연기금이 많이 산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도대체 무엇을 샀는지 한번 일요일날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길이 또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장세를 보면은 니케이가 0.07% 거의 마이너스에 근접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해 종합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다이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항생 또한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잘 마무리되었지만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시계 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기린이분들 종목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날에는 쭉 떨어졌지만 두 번째 날에 회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금요일날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보자면 오히려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힘들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날에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연속 양봉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 비중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키리님 이거 장이 좀 이상해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린이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시장은 돌고 돕니다. 그 모든 거를 먹을 순 없겠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 샀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기린이분들의 종목에도 순환이 돌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가 별로 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1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거의 변곡점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큰 상승을 해냈습니다.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날 두 개의 양봉을 띄우면서 떨어지는 칼날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심은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공매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방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특징주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던데요. 거기 종토방을 가니까 나노스가 아니라 타노스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스가 손가락만 딱 튕기면은 주가가 반으로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갔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 전부터 대두되던 리스크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어야 이렇게 하한가를 간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식이 이유도 없이 하한가를 갔다. 당연히 하한가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유 없는 하한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식들의 특징점이 있겠죠. 바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적자 기업이란 뜻입니다. 저 기릿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적자 투성이더라고요. 그러니 기린이분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네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기릿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릿이 3년 내내 부모님한테 용돈만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릿이 갑자기 와가지고 몇백, 몇천만 원을 빌려달래요. 빌려줄 건가요? 자, 마지막으로 설문조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1,619분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달 말에 코스피가 몇으로 끝날까요? 라는 설문조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등이 바로 어디였냐? 29%로 3,000에서 3,100 이 수치를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에는 3,000에서 3,100 지금부터 100포인트 정도 떨어진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한이길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11,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거기에 신빙성이 있을까? 물론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죠? 대중이 정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투자자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모두의 의견이 종합된 게 바로 그 주가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11,000분 이상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약간 이상할까요? 살짝 반대가 보였는데요. 잠깐만 기릿, 개미가 사는 거는 반대로 사라고 했어. 인간 지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3,200에서 3,300 지금 장보다 조금 더 좋게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 기릿도 증권사 따라서 이번 달 코스피 밴드를 예측해보자면은 3,000에서 3,300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큰 폭 하락 가능성. 하루가 지나자마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드가 이례적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 급등해온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급락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야 된다는 조언이라고 하네요. 자,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주식 등 일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과 회사채, 암호화폐 등 일부 가격이 역사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런 의견을 내보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발언은 제롬 파월의 지난 발언인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지금 주가는 괜찮다 라는 발언과 다소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여기 보자면은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이라는 한정 조건이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지금의 자산 가격은 비싸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옐런이 나와서 그런 말을 꺼냈죠.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취소는 하긴 했지만 하지만 이거 전부 다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이 발언을 옐런 혼자 갑자기 나와서 말을 했다 라고 생각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페드 내 2인자로 꼽히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1분기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긴 했으나 우리 목표와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기가 과열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당근 주고 채찍 주고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에 어떤 사인을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어제 공부했습니다.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 하락해서 멈췄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2개월만 지나면 다 회복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때가 되면 손발이 벌벌 떨리면서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 저 기릿이 옆에서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투기 등급 195곳 벼랑 끝 기업 10년 만에 최다라고 하는군요. 자, 작년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 하락 66곳이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도 15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치냉장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위니아 dim치는 작년 12월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 최하단이 BBB-에서 투기 등급인 BB 플러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살 경우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향후에도 부정적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1, 2년 이내에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한 10% 정도가 투기 등급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례적으로 15.7%까지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상장한 주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40개의 기업 중에서 투기 등급은 195개, 15.7%에 달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6.7%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기 등급이 되면은 금융사에서 대출이 거절당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금리마저 높아지니까 더욱더 상황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쿠팡 주가가 40달러 붕괴 직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첫날에 100조 원을 가니 많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100조 원 탁 터치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가가 40달러를 위협받고 있다. 쿠팡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중 40달러도 무너졌다고 하는군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클래스 A의 차트를 보시면 첫날에 한 70달러까지 갔다 온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모주는 최소한 상장하고 한 달간은 건들지 말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무려 77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90조가 조금 넘으니까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고평가라고 하긴 어렵지만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라고 볼 순 없겠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목포에 외국인 전용 주점이 있다고 하는데 34명이 뒤엉켜 마약 파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그냥 뻔한 내용입니다. 마약 파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불법이고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마약에 관련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진짜 마약 청정국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는 당연히 시기상조이지만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우리나라도 대마초가 합법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캐나다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벌써 2만 대 제네시스 G80 전년보다 2배나 팔렸다고 하는군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수 판매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4월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 4월보다 줄어드는 와중에도 제네시스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완전 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흥행몰이를 시작했으며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인 GV70은 지난 1월부터 고객들에게 인도되면서 4월에만 4,379대를 인도했으며 그리고 4월까지 누적 집계는 13,739대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SUV인 GV80 8,777대의 성적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전시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차량 인도 세레머니를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매수하면은 보통은 그 지역까지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직접 가서 이런 식으로 세레머니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인도 절차, 인도 세레머니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된 고급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우산 아래 모인 G7, 대만 신장 등 중국 급소 다 찔렀다. 지금 현재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칼날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 부분이 터지긴 할 건데요. 과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주요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우산 아래 모인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또 한 번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이번 G7 장관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때 극심한 내용을 겪었던 G7 체제가 바이든 행정부 개박과 함께 본격적인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도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구도 경고는 충분히 반영된 반면 구체적인 행동은 자제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G7 국가들이 급격한 긴장 구조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명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성명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무려 13, 19회씩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거 회의하러 모인 게 아니라 중국이랑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짧게 보자면은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갈등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포럼과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의 뜻깊은 참여를 지지한다면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콩,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향해서도 무책임하고 불안정인 행동이
부정적인 패턴으로 지속되는 것이 염려된다며 이 정도면 말로 때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인권운동가, 독립적인 시민사회, 언론 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깊이 우려한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 부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리스크가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랑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죠.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보면은 그때가 또 결국 기회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네이버 NHN에 이어 넥슨, 넷마블, NC크래프톤도 백신 휴가 도입 검토. 저 길이 또 개인적으로 백신 휴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진짜 아프대요. 제 지인의 어머니도 백신을 맞으셨는데 타이레놀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픈데 일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와 NHN이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NHN은 일반인 백신 접종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의 컨디션 조절 및 빠른 회복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위 기사에서 보다시피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길래 한번 차트를 가져봤습니다. 최근 게임주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떨어지는 칼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내려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겠죠. 이럴 때 꼭 한번 게임주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틀 만에 일냈다. 카스, 테라 제치고 1위 오른 맥주. 편의점 CU 대표 수제 맥주, 곰표 밀맥주가 반란을 일으켰다. 카스, 테라, 하이네켄 등 기존 강자들을 모두 꺾고 편의점 캔맥주 전체 매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가 기성 주류업체 맥주를 죄다 제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저 길이 또 이거 마셔봤습니다. 기린이분들 이거 보시다시피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우유맛 날 것 같고 그리고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맥주 본연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아마도 입맛에 안 맞으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스위트하기라고 적혀있죠. 저는 이게 드립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달더라고요. 맥주가 단맛이에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괜찮긴 했지만 제일 처음에 한 2모금까지는 아유 아까워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수제 맥주나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주류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곰표 밀맥주의 성공은 젊은 층과 매니아들이 즐긴다고 여겼던 수제 맥주가 기성 제품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CU에서 국산 맥주 매출 중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에서 올해 들어 14.5%까지 올랐다고 하는군요. 또한 곰표 밀맥주가 대량 공급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비중은 무려 28%에 달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생산시설이 작아 물량 공급이 문제였던 수제 맥주의 위탁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제2, 제3의 곰표 밀맥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오비 맥주 등 기성 주류 업체들도 이것 때문에 이색적인 맛 그리고 디자인을 담은 제품 개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제주 맥주 IPO도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공부할 3개 기업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휠라홀딩스. 자, 기린이분들 중에서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 초부터 저 기린과 같이 공부하셨다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기릿이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맨날 바닥만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서 드디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내일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다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해볼 필요는 있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자회사 호실적 소식의 강세. 휠라홀딩스의 자회사 아쿠시네트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늘어난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460%나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자, 미국 신규 골퍼가 50만 명 유입되고 라운드 수가 증가하며 북미가 46% 성장했고 일본과 한국 역시 각각 50% 이상 성장했다며 높아진 골프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상반기 판매 호조가 견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4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호실적이라는 뉴스에 빵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휠라홀딩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현대백화점 한 2달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현대백화점을 95,000원에서 115,000원으로 2만원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이 사진은 더 현대서울인데 기린이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까지도 오픈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말에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진짜 많이 팔리는지.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다가 안 가지 않겠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오픈발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4월에도 비슷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패션 잡화 부분에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된 점을 고려하자면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개선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올해 현대백화점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11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92,000원, 목표가는 115,00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공부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 혹시나 눌림목을 준다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 최근 오리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온 하반기 실적 모멘텀 재차 부각될 것. 오리온이 지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유통지역 확대, 원재료 수급 등 개선을 통해서 체력 강화 노력으로 실적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목표 주가 175,000원을 모두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3개 기업을 한번 봤는데요. 이번 주말에 마음에 드는 거 최소한 1개는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 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 계리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SKIT 상장이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치킨 한 번씩 다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킨 또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래야 우리가 또 따상, 아니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